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회를 부르는 말, 기회를 부르는 말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일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하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기회를 부르는 말, 어떤 말이 그러면 기회를 부를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기회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손이라 불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는 어릴 때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환경이 너무너무 불우하고 어렵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이분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로부터 놀림과 멸시를 당했고 백인 아이들부터 즉 깜디라면서 놀림과 멸시를 당했고 또 이렇게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흑인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싸우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아주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나빠가지고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까지 214, 248, 250 하면서 국어단도 못 외웠어요. 국어단도 못 외웠고 국어단을 못 외우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는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듣는 거는 막 기본이고 맨날 꾸지람 듣고 했어요.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런 벤 카슨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20 넘으면 그냥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벤 카슨 어머니가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니까 울면서 백인 친구들이 제 흑인이라고 막 놀리고 공부 못한다고 놀리고 국어단도 못 외운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의기소침한 아들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아들이 엄마 나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최고인데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줬어요. 이 벤 카슨은 중학교 입학하고 그때부터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슴에 새겨서 힘들 때마다 엄마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격려와 용기에 힘입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에.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그 아들 벤한테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자 마음먹은 대로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우등생이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쫙 오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하면서 마침내 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의사가 된 후에도 벤 카슨은 항상 어머니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그 말을 명심하고 연구에 즉 의사로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많은 환자를 낫고 또 다른 의사들도 포기한 이 환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환자,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하는 4세 어린이, 4살짜리 어린이를 뇌종양 환자를 수술해서 완치시키게 했어요. 매스컴이 대서 특별한 겁니다. 또
1987년에 세계 처음으로 샴 쌍둥이를 분리시키는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이 벤 카슨 의사는 바로 신의 손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흑인 소년이고, 그리고 어릴 때 깡패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는 불량배 청소년인 이 벤 카슨이 단순한 어머니의 말씀,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위대한 의사,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법담 스님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을 성공으로 이끄는 말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법담 스님을 성공으로 이끄는 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법담 스님을 성공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회를 부르는 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힘든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부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른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른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아시나요? 감사의 기적. 아는 분도 아실 거고, 모르면 모를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기적을 부르고 기회를 부르는 거예요. 걸프 전쟁의 영웅이자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발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콜린 파웰은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흑인이라고 똑같은 17살짜리, 18살짜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도 백인은 좀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 흑인 청년, 얘는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인종차별을. 그래서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백인한테는 음료수나 물건을 파는 일을 시켰고 이 흑인인 콜린 파웰한테는 하루 종일 걸레질, 청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차별이 심하죠? 근데 이 콜린 파웰이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성공한 콜린 파웰이 그때 17살 때 자기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때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리저리 뛰고 일하면서 때론 물건도 나르고 하면서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또 누군가가 콜라 상자 몇 박스를 바닥에 쏟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도 조금도 화를 안 내고 포기하지 않고 이건 혼자서는 절대로 청소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넓었어요. 거기가. 그 마트가 굉장히 넓었는데 조금도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웠어요.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근데 감독관이 쭉 지나가다가 정말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콜린 파웰을 보고 자네 일 잘하는데 17살짜리 흑인 손이 뭐냐면 예, 감독관님 저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서 그래 꾸준히 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파웰이 이제 걸레질을 하지 않고 그 가게 앞에서 음료수 상자나 또 물품을 나르니 했어요.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독관이
구전일을 시키고 서름을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 콜린 파웰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19살이 됐죠. 부감독이 되었어요. 부감독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해 이 파웰이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는 일이에요. 또랑을. 그때 어떤 인부는 돈은 작게 주면서 시급은 작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고 삽다 꼽아놓고 서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 파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그 불평불만하는 인부가 또 왔어요. 또 콜린 파웰도 또 왔어요. 또 다른데 또랑을 파러 갔어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하는 인부는 삽을 또 꽂아놓고 일은 안 하고 서가지고 아니 사장이 월급은 작게 주면서 이런 힘든 일 시켰는데 내 불평불만했어요. 그래도 콜린 파웰은 묵묵히 일을 하니까 감독관이 자네는 삽질하지 말고 지게차 몰아. 그래서 한 단계 진급한 건 다름없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게차를 몰고 열심히 일했어요. 군소리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가 또 세월이 흘러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또랑에 그 근처에서 모이게 됐는데 그 불평불만하던 그 인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회사에 쫓겨났고 말없이 일하던 콜린 파웰은 거기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된 콜린 파웰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로 한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흐릅니다.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이나 불만은 뭐냐?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불평이나 불만은 쓰레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쓰레기에는 파리떼들이 모여들듯이 불평이나 불만한테는 뭐가 모여드냐? 바로 실패라는 좌절이나 실패라는 파리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도 날아들듯이 벌들도 찾아오듯이 감사할 때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부터 제가 3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견인력 역할을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미국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며 그 감사해야 될 일에 매일매일 기뻐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며 매일 감사하는 것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남아있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매사에 불평불만을 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매사에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지내면 덕볼 일이 많아요. 근데 내 옆에 중에 불평, 불만, 남의 험담, 뒷담화, 짜증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매일 앉으면 구덩구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수학 공식입니다. 결론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냐? 왜 그럴까? 바로 그 이유는 삶 속에서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특징.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고가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세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호의도 당연시하지 않고 반드시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감사할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대상을 모르거나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인정하고 동화된다는 뜻이다. 감사하게 되면 양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한 방향은 인정이고,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물 한 잔을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당신이 물 준 행동에 대해서 좋게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가끔은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면적으로 그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소중합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내가 이야기하라 했죠. 사람의 말에는 주술적인 효과가 있어요. 즉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론상은 잘 알면서 실제로는 그래 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말을 뱉으면 그 말에 따라 뇌가 움직이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뱉은 말에 행동이 취해지는 겁니다.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중한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 간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은 인정이고 맞죠? 다른 한 방향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자발적이고 진실될 때 그 감사는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즉 감사의 대상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또 술술 풀릴 겁니다. 이 말을 자주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사람들은 술술 풀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감사하게 되고 잘 되고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스님처럼? 잘 안 해. 예. 그다음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나에게 기회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잘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이 사람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단언컨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법담 스님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서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로마나 베넬로스 여사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분인데, 이 로마나 베넬로스는 너무나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나 베넬로스는 입버릇처럼 한 말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분이었는데, 근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불행한 삶 속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불행한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오늘의 성공 가도에 들겠는데, 이 베네로스 여사는 멕시코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2년 만에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혼 생활할 때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한테 이혼 당했어요. 이혼 당했지만은 그 베네로스 여사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슴에 새기고, 두 아이의 엄마가 할 수 있는 데라고는 일할 수 있는 세탁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파소 세탁소에서 하루 1달러를 받고 생활을 했는데, 근데 베네로스 여사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멕시코에서 하루에 1달러 받고 생활해봤자 평생 그냥 하루에 1달러만 받을 것 같아. 발전이 없어. 그래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귀의 나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두 아이 엄마 베네로스가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낫겠다 싶어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여사는 호주머니에 단돈 7달러밖에 없었어요. 7달러밖에. 그래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아줌마들 잘 써준 데 없으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접시 닦고 이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하면 뭐든지 다 했어요. 물불 안 가려도 다 했어요. 다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회가 오면 붙잡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하고 갈고 닦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길을 탁 잡습니다. 법담 선생님처럼.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슉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한 5년간을 모아가지고 400달러를 버렸죠. 400달러를. 400달러를 버려가지고 흑인 할머니와 같이 조그만 빵 공장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흑인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빵공장 동업하는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이 베네로스 회사가 그 빵공장 지분까지, 할머니 빵공장 그 지분까지, 예를 들어 5대5 하면 그까지 다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몽땅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에 전력 투자해가지고 빵 제조 공장이 크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빵 공장이 크게 번창하자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도매식품 회사를 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만에 3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의 사장이 됐고, 1년 총 수입이 $10,000가 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투자와 노력입니까? 그리고 이 베네로스 회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대출이 자기 신분으로서는 잘 안 돼요. 안 되겠다.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부탁할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은행을 세워봐야 돼. 은행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달은 이 베네로스 회사가 전문가한테 가서 은행 설립에 관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은 은행 설립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출신의 베네로스 여사님은 은행을 설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100명, 100명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베네로스 여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 말하고 위라고 격려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 넘게 되뇌면서 미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 3명을,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캐스팅해가지고 은행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조건, 자격을 법률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은행을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설립한 이 은행이 승승장구했고, 그 베네로스 회사는 그 후에 미국 제34대 재무성 출납국장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선생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손 딱 들고 나는 할 수 있다. 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들, 딸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용기와 희망을 줄 때 여러분의 남편이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할 수 있다고 외칠 때 여러분의 아내가 용기와 희망과 기회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이러스 W 필드가 세계 최초로 대서양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할 때, 야, 이 바보야, 어디 대서양에 케이블을 설치하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대서양이 얼마나 망망대해인데. 그렇지만은 사이러스 W 필드는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조롱하고 놀릴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그것을 대서양에 케이블을 깔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위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말할 때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해내고 만 사람입니다. 법담 선생님처럼. 왜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부르는 말, 첫 번째,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회를 부르는 말, 두 번째,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르고 기회를 땡기는. 자,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나의 운명을 바꾸고 좋은 기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조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를 전염시켜야 돼요. 즉 자신의 목표를 온데 알려야 돼요. 병도 알리란 말이죠. 병도 알려야, 아, 나는 이래가 났었다. 나는 이래가, 우리 어머니는 이래 났었다. 이래 좋은 정보를 얻는 것처럼 목표를 전염시켜야 돼요. 세 번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부적인 계획을. 네 번째,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다섯 번째, 한 번 더 도전해야 돼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처럼 한 번 더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진 것을 활용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을 발휘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을 발휘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발휘하더라도 이 지혜스럽게 발휘해야 돼요. 부도라는 회사 있죠. 부도라는 회사가 일을 안 해서 부도날까요? 너무 열심히 해서 부도날까요? 부도나는 회사는요, 대부분 일을 안 해서 부도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격인 사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방향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열심히 보는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법담 선생님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잖아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방향을 읽으면서 열심히 주위를 살피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악셀레터를 밟을 때 이걸 구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망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고. 그래서 열정을 발휘할 때 기회가 오는데 지혜스럽게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성공을 기대하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을 기대해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공할 것이란 강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성공하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날, 오늘 하루도 기쁜 날, 오늘 하루도 소중한 날, 오늘 하루도 축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서 법담 스님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나에게는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기며 내 운명은 늘 좋은 방향으로 개척되어 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항상 주문처럼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공을 기대하면서, 즉 하루 만에 뭐가 크게 성공하겠습니까?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큰 성공이 되고, 이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이 1년간 모이면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하는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사랑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아침 딱 눈을 떴을 때 무의미하게 눈을 뜨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눈을 딱 떴을 때 첫사랑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대를 하면서 성공을 기대하면 성공하는 기회가 들어오고, 실패를 기대하면 실패가 들어오고, 항상 내 입에서 부정과 원망을 이야기하면 부정과 원망이 내 입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기대하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성공을 기대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그 다음에 11번째, 정보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정보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경제신문 있죠. 경제신문을 달달이 구독하세요. 구독하는데 여러분 사실 책도 잘 안 읽잖아요. 양이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 앉아서 정독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큰 타이틀 있죠. 큰 타이틀인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큰 타이틀만 봐. 그리고 꾸준하게 그 큰 타이틀만 보더라도 시대의 흐름, 경제 방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가 흐르는 방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우리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운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리 지가 대운이 들어오고 큰 기회를 잡는다 하더라도 시국이 부동산 운이 안 좋으면 지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 부동산 경기를 동결시키고 꽁꽁 묶어놓으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듣고 그 좋은 정보 속에 기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강렬하게 소망하라. 강렬하게 소망하라. 누구나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되고 싶죠.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문처럼 입으로 말을 하고 외치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지을 때 반드시 조감도가 들어갑니다. 꿈의 시각화, 소원의 형상화. 그래서 내가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 그러면 말로만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면 안 돼요. 그 아파트 딸내미 보고 아들내미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아파트 사진을 뽑아달래요. 그 아파트 사진을 뽑아가지고 주방이고 싱크대고 냉장고고 안방이고 거실이고 화장실 붙여라. 붙이면서 반드시 내가 이 아파트 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신념을 가요. 어디에 합격하고 싶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막연히 경찰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경찰 공무원이 되면 경찰 공무원 제복 있죠, 제복. 남자인 경우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자기 책상에 딱 걸어놓고 나는 반드시 훌륭한 경찰 공무원이 돼서 이 제복을 입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소망. 법담 스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과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스님이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린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를 듣고 반드시 잘되게 해드리고 반드시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다는 강렬한 소망, 강렬한 원이 있기 때문에 스님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잘 풀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신도님 여러분들은 기회를 부르는 말.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렬한 마인드 컨트롤. 또 감사합니다라는 소중한 단어.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세 마디가 나에게 좋은 기회를 불러드린 거예요. 절대로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일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모두가 인간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이 소중한 말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주문처럼 말을 뱉으면서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좋은 인연을 불러드려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스님이 짚어드리면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경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